자, 첫 시간입니다. 예, 첫 시간. 준비되셨죠? 예, 법의 개념입니다. 자, 보시고, 요 파트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예, 어차피 기출문제는 나왔던 거, 주로 앞으로 또 예상문제도 나왔던 거,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내는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법이 뭐냐? 개념이죠. 뭐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법의 의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법의 의의,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법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이 뭐냐? 법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예요? 역사적으로 깊죠. 역사적으로 깊고 또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만만한 과목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학문을 연구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에 관련되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 그렇죠? 절대평가니까 어차피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학 일반이죠. 법학 일반론 1장에서 9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죠. 보통 9문제는 많이 나오면 10문제인데 9문제.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의 의미가 뭐냐? 법의 성질, 또 법과 도덕의 비교, 법과 종교의 비교,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법과 관습의 비교 이렇게 했는데, 뭐 법과 관습의 비교 이거는 거의 출제된 게 없죠. 거의 뭐 요 정도. 그다음 법 규범의 유형, 법의 목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돼. 나무를 보고 숲을 보시면 안 되고, 숲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라.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이해로 접근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해로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고, 그래서 또 다시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면 완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네, 자신감입니다. 문제는. 자,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정의죠. 뭐 법의 정의나 법의 의미나 법의 이런 말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법의 정의가 뭐냐? 개념이 뭐냐? 의미가 뭐냐? 자, 법은 말이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글씨를 진하게 해놓은 거, 이건 잘 보시라고. 자,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준수해야 될 행위의 준칙이죠. 준칙이 뭐예요? 줄임말이에요. 지금 또 여기 법학과 출신이 아닌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용어, 준칙이 뭡니까? 예, 준칙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그 말이죠. 기준이 되는 규칙이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기준이 되는 규칙이다. 그래서 준자 따고 칙자 딴 겁니다. 그래서 기준,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규칙이죠. 그래서 법은 사회 질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사회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기준,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조두순이처럼 뭐 어린이한테 몹쓸 짓하고 이런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놈은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공동, 그래서 여기에 공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통선이 뭐예요? 자, 이런 용어가 이제 자꾸 법학개론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을. 공통선이 뭐냐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공통선입니다. 보통 사회 통념, 뭐 이런 말도 표현을 쓰고 하는데, 일단은 사회 규범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개인 규범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X죠. 여러분들이 혼자 무인도 가서 살면서 규범 만들어 가지고 사용합니까? 의미가 없죠. 완벽하게 이해하시라고, 암기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개인 규범이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준칙이다, 기준이 되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자, 심화학습.
뭐 심학습은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심하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렵게 나왔을 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요거는 뭐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 만약에 의외 문제, 아주 이상야릇한 문제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사회에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법은 모든 사회 규범을 말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범. 이 규범이 무슨 말이라고요? 규범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렇죠. 지켜야 될 것이다. 물론 사회를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넓게 보면 뭐 강제성은 없지만 종교라든가 종교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도덕도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물론 안 지켜도 강제성은 없겠지만 그렇겠죠. 비난만 받겠지만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법도 하나의 규범이죠. 예, 그래서 이제 BCD는 뭐냐면 이제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관습법까지도 의미한다. 요 관습법은 좀 이따가 나오는데요. 3강이나 4강식에 나옵니다. 관습법도 법으로 보느냐 이 말이죠. 법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요 파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래가지고 성문법과 불문법 할 때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형법에서는 대원칙이죠. 죄형법정주의. 쉽게 말하면 법이 있어야 바로 그렇죠.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이런 말 있죠. 절도죄라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절도죄 처벌 규정이 있어야지 처벌할 거 아니냐. 만약에 절도죄 처벌 규정이 없는데 도둑놈이 생겼다. 그럼 처벌 못 하잖아요. 그거예요. 반드시 죄형 법정주의는 자, 법이라는 게 있어야 처벌도 하고 절도죄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법에 절도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절도죄는 처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근거가 있어야지 바로 범죄도 성립하고 처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법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등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이 뭡니까? 뭐 형법이라든가 일단 기본 법들이 있겠죠. 다만 실질적 이런 것들도 다 법으로 본다 안 본다? 예, 봅니다. 다만 실질적이죠. 예를 들어서 조약 같은 거 있죠. 조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맺은 1953년도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 트루만 대통령하고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들도 법의 효력이 있다 없다. 형식적 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국제 간의 법도 하나의 법으로 본다 안 본다. 국제 간의 조약도 법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법으로 볼 수 있죠. 형식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에 갖춘 법들, 틀이 있는 법들, 형법이라든가 법전이 있는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형식적 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도 넓게 보면 모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D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은 성질이죠. 법의 성질. 우리가 사람의 성질을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좀 거친 사람, 저 사람은 온화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생각하십시오. 사람도 저 사람은 좀 착한, 저 사람은 좀 거친 사람,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야. 법은 하나의 강제 규범이죠. 당연하죠. 어머니한테 효도 안 한다고, 그렇죠? 어떤 강제성, 빨리 효도해라. 이거는 양심에 호소하는 거지. 법처럼 이렇게 처벌하고 하는 건 없잖아. 도덕이.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조두순이라는 애가 어린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로 조두순을 처벌하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법은 강제 규범이다. 그 다음에 문화. 이 문화라는 게 좀 어렵죠.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문화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친족 살인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보통 살인죄라는 게 있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친족 살인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를 죽였다. 그 다음에 보통 살인죄, 예를 들어서 친구를 죽였다.
친구를 죽인 거하고 부모를 죽인 거하고 처벌을 같이 합니까? 다르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요거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요거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써 2년 차이가 나죠. 아니 사람 목숨 죽였는데 왜 또 친족을 죽인 거, 부모를 죽였다든지 하면 왜 더 엄하게 처벌할까요? 이거는 우리의 문화가 있죠.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법도 문화의 산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교주의.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조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더라도 유교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유교를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부모, 그래서 이 불효, 맞죠? 불효하는 죄를 가장 큰 죄로 봅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 봐더라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광해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광해군. 참 똑똑한 왕인데 광해군이라는 사람도 정치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자기의 계모지만 친부모는 아니지만 계모도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임목대비 폐비 사건으로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불효했다는 거죠. 계모도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머니라도 어떻게 사람이 자식된 도리로 폐비를 시키느냐? 임목대비 폐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도덕적인 하나의 굉장한 흠결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광해군이 상당히 외교력도 뛰어난 사람이고 상당히 뛰어난 왕인데 그 도덕성의 치명타를 받아가지고 도덕성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우리가 매도가 돼가지고 결국 와서는 단명하는 그런 불행한, 그렇죠, 불운한 왕이 된 거죠. 그것도 하나의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위규범이죠. 그래서 조언렌입니다. 이 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땅히 그러해야 돼. 그러니까 어기는 놈이 있으니까 이거는 강제로.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말은 사실 이거하고 강제규범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그러해야지. 그렇죠? 마땅히 그러해야 돼. 그래서 이건 존재가 아니고 조언렌입니다. 조언렌. 왜냐하면 이거는 이 속에는 뭐거든요. 어기는 놈이 있으니까 그런 놈은 처벌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사람을 찔러 죽이지 말아야 되잖아.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을 죽이는 놈이 있으니까 그건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당이죠. 당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자연하고 구분을 해보라치라고. 자연하고 법하고 구분하면 딱 답이 나와요. 이거는 이미 그러한 거죠. 그래서 연자가 그럴 연자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거죠. 메이드죠. 메이드. 과거형이죠. 이미 만들어졌죠. 수천 년, 수억만 년부터 항상 동쪽에서 해는 서쪽으로 지게끔 돼 있어. 북쪽에서 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법은 어기는 놈이 있단 말이야. 어기는 놈이 있기 때문에 강제를 통해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당이 그러해야 된단 말이야. 탈선을 한 놈을 선을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겠죠. 어기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위란 말이야. 그래서 당위에는 강제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근데 자연에는 강제가 필요 없지. 자연에 무슨 강제가 있어? 뭐 뜨는 해를 갖다가 땡겨가지고 서쪽에 뜨게 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철저히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래서 법의 성질은 그렇죠. 당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개인 규범이다. 법은 개인 규범이다. 그러면 이거는 X라 이 말이야. 그죠?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법은 비난 가능성, 비난을, 양심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도덕하고 관계되죠.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법과 도덕에 비교해서. 그래서 일단은 법의 성질은 강제, 문화, 당위.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용어가 생소한데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철학적인 용어니까 처음에는 짜증내지 마시고 자꾸 보시다 보면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조금 익숙하게 된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공부가 어차피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성질. 그래서 강제죠. 그렇죠. 강제 규범이죠.
법은 항상 뭐가 따라온다? 강제가 따라온다. 그러나 종교, 도덕, 관습은 강제가 따라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서, 안부 전화 안 했다고 해서 뭐 싸대기 때릴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종교를 뭐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고 불교를 믿으면 어때요?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종교, 도덕, 관습은 바로 법하고 관계가 바로 이런 점에서 좀 다르다. 이해되죠? 그래서 예링은 자, 유명한 학자죠? 뭐 사람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사람 이름도 잘 나오는 학자가 있어요. 법학개론에. 그래서 이제 옐리네크 이런 사람들이 좀 잘 나옵니다. 슈몰러 뭐 이런 학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라드부르라는 학자도 있고 뭐 옐리네크라는 학자도 있고 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 뭐 몇 명 있습니다. 슈몰러, 옐리네크 예, 이런 사람들. 라드부르. 그래서 옐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법의 생명은 강제다. 굉장히 강제를 주장한 사람이 옐링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는 옐리네크가 많이 나왔죠. 이 사람은 그냥 읽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문화규범이죠. 역시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유교주의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존속살인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알죠? 존속살인죄. 친족을 살해했다든지, 존속을 살해했다든지. 예. 존속은 부모님, 직계 존속을 부모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높죠? 친구를 죽인 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 존속살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유교적인 문화 규범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이 정의라는 개념이 또 애매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철학적인 용어죠. 이 저스티스라는 용어, 요거는 또 이제 가면서 제가 그 나오면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당위.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당위 규범이죠. 예, 당위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 예,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존재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존재는 그러했던 거고, 과거부터. 당위는 어기는 놈이 있으니까 강제가 수반돼가지고 그러해야 된다. 사람은 그렇죠. 어기는 놈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바른 길로 인도가 돼야 된다. 그 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당위 규범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당위 속에는 항상 강제가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연에는 무슨 강제가 있겠어요? 지가 알아서 동쪽에서 뜨고 알아서 그렇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위.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하고 사회 규범하고 요겁니다. 요게 제가 만든 건데 굉장히 시험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표까지 넣어놨죠. 시험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법칙과 자유규범이 있죠. 법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이미 말씀드린 거야. 규범법칙이고 존재법칙이죠. 그렇죠? 해야 한다. 그냥 늘 있다. 늘 있는 거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항상 쉬고 있지 뭐 거기다 강제를 동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뭐 당연하죠.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준칙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칙이다 이 말이야. 법이. 요것만큼은 어기지 말아야지 그래도 사회가 평온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목적이 없죠. 사회 규범은 반드시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이 뭐겠어요? 그렇죠. 편안하게. 그래서 이런 게 목적이 되죠.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이 왜 존재해요? 아니, 경찰이 뭐 감정대로 뭐 순찰 돌고 뭐 이럽니까? 아니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법을 떠나면 경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하겠습니까? 법이죠.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뭐라고 부릅니까? 안녕과. 그렇죠.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하죠. 법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법이 있는 목적이 뭐겠어요? 일단은 공법 개통에는 뭐겠어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공공의 안녕 질서. 안녕이 뭡니까? 안녕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침에 봤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안녕하세요. 그러죠? 그 편안한 게 목적이죠. 그렇죠. 법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좀 편안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목적이 있잖아. 근데 자연이 무슨 목적이 있겠어? 해가 뜨면 동쪽에서 뜨면 서쪽으로 진다.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필연이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로 변경할 수가 없고, 요거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작용되는 법칙이다. 자유의지가 뭐겠어요? 자유의지가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강간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강간해버리고, 남의 돈 뺏고 싶어. 내 마음대로 뺏어버리고. 자유의지가 하니까 이 자유의지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법으로 막아야 돼요. 그런 놈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의지가 작용되는 법칙이에요. 이 마음대로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조두순 같은 그런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엄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유의지가 필요 없죠. 자연이 움직이는 게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규범, 맞죠? 요거는 일출일몰, 이런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규범에는 법만 있는 건 아니죠. 법만 있는 건 아니죠. 관습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사회의 관습이라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종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법 넓게 보면, 사회규범을 넓게 보면 법, 관습, 도덕, 종교가 다 들어가지만 여기서 강제성을 가진 거는 법이죠. 나머지들 것도 지키는 건 지켜야 되지만, 지켜야 되죠. 규범은 맞죠. 그러나 거기에 강제성을 가지고 처벌하고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상대성, 다양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보편적이죠.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있죠. 보편적이죠. 다양하고. 북한의 법은 또 다르죠. 다양하죠. 북한에 맞는 또 법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상대성, 이거는 절대성이죠. 절대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해가 뜨면 해가 동쪽으로 지고 동쪽에서 뜨고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건 절대성이지 뭐 상대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상대성이죠. 예.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또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대적이죠.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셨으면 한 문제는 맞춘 거야. 한 문제는 맞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의 관계는 가끔 가다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가다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법과 도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선을 실하는 거죠. 착한 거죠. 그럼 정의를 실하는 거죠. justice죠. 그래서 이제 법은 타율성이고, 강제하고, 양면성, 외면성이죠. 그러나 이 도덕은 내면성이죠. 내면성이 양심을 중요하시는 양심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외부적으로 어떤 어기는 놈이 있으면 그걸 처벌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십시오. 자, 내가 어떤 놈을 굉장히 죽이고 싶어. 근데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 그러면 나 처벌받습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지. 내가 저놈을 정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를 괴롭혔던 고참이 있어. 그놈이 정말 나를 괴롭혔던 놈이야. 근데 내가 죽이고 싶어. 항상 그 마음만 갖고 있어. 그런데 처벌됩니까, 내가? 행동으로 안 옮겼는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 이걸 우리는 외면성이라고 그러죠. 외면성. 그렇죠? 예. 또 민법 같은 거를 보면 또 양면성이 있죠. 양면성이 있죠. 돈을 빌려갔으면 또 갚아야 되고, 상대성, 양면성이 다 있어야 되죠. 예. 그런 거를 우리는 말하고, 우리가 도덕은 일면성밖에 없죠. 맞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 효도했으니까 부모는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성이 아니죠. 일면성이죠. 일면성. 그러니까 양면성이 없죠. 도덕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효도를?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비강제성이죠. 효도 안 한다고 해서 야구방망이로 팹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비강제성이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키워드만 좀 알아놓으시면 한 문제가 나와도 틀릴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과 도덕의 기본적인 관계는 얘기인데, 옐리네크라는 사람 알아둬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얘기했다. 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참 명언 중에 명언인데, 도덕이 넓은 개념입니까? 법이 넓은 개념입니까? 도덕이 넓은 개념이죠. 그 중에서 도덕 비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가 없어. 요거만큼은 처벌해야 돼. 도덕이 넓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도덕은 남을 미워해서도 안 돼. 남을 미워해서도 도덕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미워하는 거는 도덕이지만 만약에 정말 미워해서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거는 우리가 법으로서 엄단을 처벌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덕이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옐레네크가. 요건 시험에 잘 나오죠. 요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법은 정의 실현이 목적이 맞고 도덕은 선의 실현이 맞습니다. 선, 착할 선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슈몰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슈몰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옐리네크 한번 보십시오. 자,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이 슈몰러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법을 도덕의 최대한이라고 했을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법은 처벌을 하죠. 자, 요거는 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법은 처벌을 하죠. 도덕은 처벌은 안 하죠. 처벌은 안 하죠. 그러면 맨날 처벌 안 하죠. 그러면 만약에 맨날 비난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욕만 할 거 아니야. 욕만. 그러면 도덕만 통용되는 사회. 이거를 좀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난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옐리네크하고 좀 반대로 얘기했죠. 법을 만들어야지 도덕도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법을 만들어 놔야지 도덕도 실현된다. 앞에 거는 뭐냐고 했냐면 법이 도덕을 그러니까 도덕 중에서 비난받을 때를 따로 빼가지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만 빼가지고 만든 거고 슈몰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날 비난만 해서는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도덕도 법이라는 큰 강제성을 가진 걸 만들어 놔야지 도덕도 지켜진다. 그래서 법이 오히려 도덕의 더 최대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